세계 선박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현재 봉쇄 조치된 상하이항에서 입항을 대기 중인 선박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망 대란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며 세계 각 국가들을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천연가스 석유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전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국 세계 1위 물류 공급망인 상하이항이 있는 상하이시까지 전면 봉쇄 조치가 이뤄지면서 세계적인 공산품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빚어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만큼은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안전한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은 이제 세계 제1위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이 됐습니다. 몇 해 전 수백 년을 써도 못 쓸 정도의 석유와 천연가스층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거대한 횡재를 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로 유럽의 행패를 부리는 러시아나 석유 외에는 팔 것이 없는 중동 국가들보다 미국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석유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매장량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중동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중동 외교 공백을 노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에 체결됐던 페트롤달러 결제 시스템을 가로채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친중 매체들에서도 앞으로 미국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위안화의 시대 혹은 러시아 루블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거로는 러시아의 루블화나 중국의 위안화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재화인 석유나 천연가스, 금, 그리고 공산품의 위안화와 루블화가 연동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친중 친러시아 학자들은 미국 달러화를 그저 숫자뿐인 종이 쪼가리라고 폄하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석유를 보유한 나라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 일본, 호주 등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재화를 생산하는 우방국들과 선진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국들의 미래가 더 밝습니다. 제1세계 통화들 한국 원화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화 시스템은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보다 미래가치가 밝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관계에 회방을 놓으면서 전 세계에 드디어 미국 달러화를 중국 위안화가 이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은 점점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될 자원 공급망과 그로 인해 생겨날 부가가치들의 혜택에서 중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을 자원 공급망의 최대 파트너십으로 삼았으나 미국은 이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자원 공급망 최대 파트너십 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수년 동안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사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자원 공급망의 최대 파트너십 국가가 됐다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제가 한국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는 러시아나 중동보다 많은 천연가스, 석유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 석유를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을 한국의 최대 석유 제품 수출 기지이자 석유 가공 단지인 한국의 여수시까지 직접 파이프라인을 이으려고 구상 중입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가스,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알래스카의 발대저항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수출된 석유나 천연가스들은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판매성이 좋은 휘발유나 기타 석유 제품으로 재가공되어 해외 국가로 수출됩니다. 이 수출액은 한국 주요 수출품에서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보다 많을 정도로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이 1, 2, 3위를 서로 번갈아 가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석유 산업은 한국 경제를 살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산 원유를 적극 수입하면서 한국은 현재 세계적인 천연자원 폭등 현상,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대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많은 물량을 미국산으로 수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수백여 년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공급망을 끊음으로 인해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미국 못지않게 큰 혜택을 입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바로 석유를 운반할 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산 원유를 운반할 LNG 등 특수 선박 발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한국 조선업의 최대 경쟁 국가였으나 현재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며, 현재 사실상 한국만이 LNG 특수 선박을 제조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계 조선업체에서 건조한 선박의 사고가 잦아지자 세계 주요 선박 보험회사들에서는 이제 한국산 선박이 아니면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하고 나서면서 세계 선박 수주량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거제도와 같은 조선업 중심 도시들에는 북유럽계 기술자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을 정도로 한국 남동임의 공단의 분위기가 매우 유럽스럽고 고급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데, 이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유럽에서 전면 금지될 경우 유럽의 선박 수주가 한국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같은 산업은 출산율 증가와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산업 분야로,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제2의 냉전 시기로 세계 선박 발주량이 한국에 몰리게 될 경우 한국 인구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벌써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수주한 상황으로 역대급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사태에서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공업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한 덕분에 한국은 스스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 한국이 미국 알래스카산 원유를 수입하고자 했을 당시 한국 내 일부 여론 중에서는 반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지 왜 굳이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느냐는 비판 속에서 한국의 우수한 국민들은 우방국인 미국산 석유를 적극 수입하는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래스카산 원유로 인해 한국은 2022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한국만큼은 안전하게 경제를 순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다 쓴다고는 하지만 세계의 부자 나라들인 제1세계, 서유럽, 미국, 한국, 일본 같은 선진시장에 발을 들이지도 못할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공급망 배제 정책을 진행하며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도중에 한국은 엄청난 혜택을 입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우왕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안화의 세계 중기축 통화 지위인 IMF SDR 특별인출권 화폐에서도 중국 위안화가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세계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 무역 규모 5위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한국 원화가 새로운 중기축 통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친중 칠러시아 정책을 통해 세계 공급망에서 고립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전쟁 때 파병을 해준 미국 등 서방 측 민주주의 우호 세력들과 적극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핵심 포인트 국가로 떠올라야 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